찾아오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번 두 번째 시즌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빈칸 채우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빈칸 채우기. 아마 주식시장에 계셨던 분들 웬만하면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찬바람 불 땐 뭐죠? 그렇죠, 배당주입니다. 누가 밑대라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다음으로 고금리가 몰아칠 땐 그럼 뭘까요? 고금리가 몰아칠 땐 바로 보험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보험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요즘이 아니죠. 사실 올해 들어서서 월가에서는 이 보험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기 때문인데요. 자, 요즘에 월가에서 굉장히 핫한 키워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 뭔지 살펴보면 이제 티나는 저물고 타라의 시대가 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뭐 팡이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종목의 앞글자를 딴 건데 이 티나라든지 타라는 종목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난 15년 동안의 투자 방식이 이제 완벽하게 전환이 되면서 앞으로의 투자 방식은 전혀 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월가에서 심심치 않게 요즘에 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티나가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15년 동안 티나, 즉 There is no alternative라고 해서 주식 말고 대안이 뭐가 있는데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5년 동안은 완전 초저금리 시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이 안전한 건 알겠는데 채권 뭐 10년 들고 있어봐야 수익률 얼마 주지도 않고 주식이 위험한 건 알지만 주식의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주식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했던 게 지난 15년 동안의 초저금리 시대의 현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는 이 바이더 딥이 통했던 게 지난 15년간의 투자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게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타라라고 하는 건데 타라는 There are reasonable alternative입니다. 이제는 주식이 아니어도 합리적인 대안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부분 채권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워낙 뭐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도 4%를 뭐 육박하기도 했었죠. 지난 밤 사이에. 자, 그러다 보니까 채권을 들고 있으면 안전한데 4% 이자까지 준다. 위험성이 있는 주식의 리스크를 감안하면 오히려 지금은 채권이 훨씬 더 투자 매력도가 높겠다라고 하면서 이 채권에 대한 투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인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 관심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도 타라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사실 저는 월가의 많은 전문가들이 좀 한 3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그럼 바이더 딥이 앞으로 통할 것이냐? 채권보다는 주식이 훨씬 매력적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사고 물타기에도 오르고 물타기에도 오르고 이런 투자 방식이 앞으로도 통할 것이냐. 사실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리고 라는 메시지를 좀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가 당분간은 주식시장에 접근하지 않는 게 더 현명할 수 있겠다는 월가의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럼 채권에 투자할 때인가 라는 생각도 갖게 되긴 하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 좀 솔직해져 보자고요. 월가의 수많은 뭐 투자 구루들이 아니면 뭐 심지어 만약에 워렌 버핏이 지금 채권 투자할 때입니다라고 한다고 한들 채권에 과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이 갈까요? 물론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 가운데 직접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찾아보니까 미국 국채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ETF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개인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있는 게 맞는데 사실 우리 주식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나서도 주식시장이 이렇게 박살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 채권에 지금 내가 과연 투자할 수 있을까?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요즘 국내 그러니까 요즘 국내 언론에서도 보험주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거기서 직접 채권은 못 하겠고 채권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보험주가 좀 유망을 받고 있는 건데 금리 인상의 피난처인 보험주, 투자의 피난처인 보험주 이런 기사들이 최근에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렇다면 이 보험주는 왜 금리가 이렇게 높을 때 채권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 보험주가 좋느냐? 일단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돈을 굴려야 되기 때문에 채권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절반 이상을 채권을 돌리는데 뭐 쉽게 생각해서 내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잘못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료를 타려고 갔더니 고객님 요즘에 주식시장 어려운 거 아시죠? 저희가 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채권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게 보험주인데 물론 이 보험주는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에는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반대는 물론 지금도 계속 들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평가는 떨어진 건 맞아요. 하지만 채권 투자를 지속적으로 연달아 이어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투자하는 채권들은 고금리 채권이 분명하죠. 결국에 장기적으로 보면 보험사들의 수익은 높아지는 게 거의 정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험주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서학개미들을 위한 보험주 또 동학개미들이 관심 좋을 만한 보험주 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 거의 25% 가까운 급락을 보였어요. 그런 가운데서 올해 들어 상승한 주식을 찾기 어려운데 프로그레시브, 올스테이트, 트래블러스 다 이거 손해보험사거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손해보험사. 자, 그리고 자동차 보험의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기업들 한번 살펴보면 올해 수익률 18%, 11%, 1.7% 그냥 선방한 정도가 아니라 올해도 수익을 상당히 잘 냈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가장 최근의 투자 의견만 좀 모아봤습니다. 제프리스에서 프로그레시브 중립에서 매수 의견 높이면서 목표 주가도 상향했고요. KBW에서는 올스테이트 중립에서 매수 의견 높이면서 목표 주가 상향했고요. 트래블러스는 목표 주가는 상향하지 않았습니다만 레이번 제임스에서 중립에서 매수 의견으로 높여 잡기도 했습니다. 맨 아래에 버크셔 해서웨이 제가 써놨는데 이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버크셔 해서웨이는 보험회사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보험회사 바로 가이코 이것도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회사고 그 외에도 10개 넘는 보험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도 선택해 볼 수 있을 만한 왜냐? 이 종목들 잘 모르잖아요. 알만한 종목으로 버크셔 해서웨이까지 한번 넣어봤고요. 자, 국내 기업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개미들이 투자해 볼 수 있을 만한 아니면 관심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현대해상의 경우에는 거의 30% 가까이 주가 상승률을 보였었죠. 자, 그리고 DB손해보험도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락한 종목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코스피 대비해서는 선방했다는 점을 봤을 때 분명히 이런 금리 인상기에는 보험주, 채권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보험주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고금리 시대에는 채권의 매력이 뿜뿜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채권 관심도 없고 여기서 설명한다 한들 들으실 분들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현실적인 대안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채권으로 돈을 버는 보험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